네, 안녕하십니까. 실로암 시청각 학습지원센터 장진 팀장입니다. 네,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네. 중장기 계획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은 함께 보고 느끼는 일상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는 시청각 장애인의 잔존 감각을 활용한 개인별 의사소통을 통해 함께 교류하고 나누는 삶을 추구하다. 비전은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하다. 2028. 시청각 장애인의 장존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잠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6번째 귀신 보는 이제 식스 센스까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시청각 장애인에게 남은 3가지 감각은 무엇일까요? 보각, 미각, 촉각. 그렇죠. 아, 네, 박수.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이 이 3가지 감각 중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나마 쓸 수 있는 감각은 무엇일까요? 네, 촉각이 그나마 타인과 이제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데 그나마 쓸 수 있는 감각이겠죠. 그래서 이런 촉각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뒤에서 발표하는 현상쌤과 지인쌤이 바로 촉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시각으로 정보가 80%가 제한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청각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90%나 95%까지 외부와 이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은 시각과 청각의 어려움의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28년까지 전략 목표를 2가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조직 역량 강화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 조현상 선생님과 신지 선생님이 나와서 시청각 장애인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발표를 맡은 조현상 신지희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동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소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이제 소통을 하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도 시청각 장애인 소통인 만큼 발표에 앞서서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 조현상이 과연 어떤 시청각 장애인을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시청각 장애인이 되고 나서 가족과 TV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중매체의 TV를 접하지 못해서 대중의 흐름에 좀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째로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인데요. 지하철을 이용할 때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칸을 이제 세워서 도착하는 역의 칸수를 이제 세워가면서 종종 도착한 역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음성 안내가 들리지 않으면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안전사고나 아니면은 돌발 상황이 있어서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3번째로는 다른 사람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있어서 시청각 장애인은 대화를 할 때 말을 하는 대화 내용이 내가 정말 들은 내용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과 있는 공간에서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이 공통이 있는 화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대화를 이제 하는 경우보다는 좀 침묵으로 이제 대화를 이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대화 화제를 이끌어 나가서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청각 장애인의 대화를 할 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대화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시청각장애인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서로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제 천천히 정확하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소리를 듣는 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박수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앞서 저희는 올해 새로 시작하게 되는 신규 사업은 크게 없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시청각장애인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방향에 있어서 당사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형식의 사업으로 보다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시청각장애인 이용자분들이 각각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와 소통하는지에 대한 소통 방법을 현상 선생님과 준비해봤는데요. 발표 순서로는 먼저 현상 선생님께서 신호의 대화를, 그 다음으로 제가 손의 대화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신호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손짓 또는 눈짓 등을 통해서 말을 하지 않고도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촉각의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를 통해서 대화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이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신호는 바로 속기입니다. 부천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후원을 줄 때 가급적이면 서울에 계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본은 이렇게 노트북이랑 한 손으로 연결을 해서 노트북 키보드에 빠르게 타자를 치면은 타자 내용이 한 손에 전자패드에 나와서 현상쌤과 회의를 하면서 저렇게 저희는 소통을 진행합니다. 수급자이신데다가 혼자 사세요? 그럼 우리가 배달을 할 때 이제 연락을 드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집에 계실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한번 연락드려볼게요. 이 영상은 이제 팀원들끼리 같이 후원했던 이제 회의 영상인데요. 이처럼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 전자를 이제 알고 있으면은 전자정보 날막이 한 손에와 노트북을 스크린 리더 기능으로 연결해서 타자를 입력하면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자로 출력되어서 시청각 장애인 확인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방법의 경우에는 타자 속도가 빠른 보조인 또는 소기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청각 장애인은 점자에 대한 이해와 어느 정도의 점자 읽기 속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의사소통 방법은 국내 시청각장애 1호 박사이신 조영차 박사님이 손가락 접자 외에 이용하는 주요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의사소통 방법 신호는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 달팽이별입니다. 달팽이별을 설치한 한 손에 실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단축키를 누르고 음성으로 말을 하면은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한 손에 점자로 출력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 현상 선생님은 한 손에 키보드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말을 이렇게 입력하면은 한 손에 LCD 화면에 그 글자가 나옵니다. 없어요. 네, 주문할게요. 네, 2021년 저희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달팽이별은
비장애인이 음성 언어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비장애인이 음성 언어로 대화를 말하면 시청각 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점자로 실시간으로 출력되어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시청각 장애인은 점자로 대화를 입력하면 그 내용이 한 손에 있는 LCD 화면을 통해서 비장애인이 확인해가면서 의사소통하는 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음성 언어로 입력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공백이 생기거나 하면은 음성 입력이 중지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음성 입력이 중지되거나 공백 입력이 중지되지 않고 이어서 말하기가 가능하여 않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한 손에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개선 및 보완을 꾸준히 이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의사소통 방법은 메인 기반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농 기반 시청각 장애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교육에 참여하셨던 박연수님의 경우에는 농 기반 시청각 장애인이시되 직접 그 수어 통해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화가 가능하고 점자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신호는 한손해를 활용한 카카오톡입니다. 실제 저희 이용자 선생님이신데 두 분 다 한손에의 카카오톡을 실행하여서 채팅을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고, 그 채팅방이 실제로 저희 모니터에 한번 띄워봤는데 저런 식으로 파일 전송도 가능하고요. 한손으로 이렇게 이모티콘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당사자분은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전면 전농이신 이희경님인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보통 농 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 중심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한글을 통한 문해력은 좀 이제 약한 편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문장 형태의 대화가 가능하셔서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이제 텍스트를 통한 이제 점자 입력으로 이제 텍스트를 주고받는 것 외에도 이모티콘 이제 이용을 해서 짧은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점자를 이제 확인해가면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하고, 파일을 서로 전송하면서 공유를 할 수 있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손에 점자점과 말기 한손에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이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시청각 장애인은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해서 점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한손 대화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동료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영상 남아 있는 거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저희 회의가 굉장히 느려요. 저렇게 단체방에 지금 다 같이 있고, 카톡으로 지금 업무하고 있는 거죠? 대화? 각자 핸드폰을 다 보고 있는데 카톡 대화방에서 말하면서 동시에 타자를 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하는 건 저희 실험이 세계 최초이지 아닌가 싶은데요. 좀 전에 팀장님께서도 세계 최초, 여기서 세계 최초. 이 방식은 이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활용해서 음성 언어로 뿐만 아니라 이제 텍스트로도 이제 점자 이 내용을 입력하면서 이제 속기 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음성 언어와 이제 텍스트를 말하면서 속기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의원님이 아이디어로 이제 하게 되어서 이제 당사자 중심의 어떤 건지를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마무리하고 이어서 신지희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손해대화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현상 선생님께서 디지털식으로 이용한 소통 방식들을 소개해 주셨다면 제가 소개할 내용들은 손을 이용한 소통법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손가락 점자, 두 번째는 손바닥 필당, 세 번째는 수어, 근접수어, 촉수어입니다. 먼저 손가락 점자는 손가락에 치는 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양손의 검지, 중지, 약지를 사용하여 손가락에 점자를 치면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허킨슨식 타자 방법으로 왼손 검지부터 점자에 1.2점, 3점, 오른손 검지부터 4.5점, 6점입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통 나란히 앉아서 손가락 점자 교육이나 소통을 진행을 하면 대화를 전달받는 사람의 손이 밑으로 발화자의 손이 위로 올라오게 하여 소통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점자는 기본적으로 점자를 알고 계시면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과 상대방의 손가락에 점자를 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손가락 점자를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조금 어려워하시는 편입니다. 비시각장애인은 상대방이 어떤 손가락에 입력하는지 보통 보면서 읽는데 이게 속도를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고 시각장애인은 손가락의 감각으로 어느 손가락을 눌렀는지 느껴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 점자 입력보다는 조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바닥 필담입니다. 문자를 상대방의 손바닥에 쓰고 읽으면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음성으로 소통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 중 점자나 수어를 알지 못할 때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어를 사용하여도 특정 단어를 수어로 알지 못할 때 등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방문 상담 나가거나 이용자 발굴을 진행할 때 이용자분이 수어를 쓰지 않고 청력이 많이 안 좋아서 저희 목소리 듣는 것도 좀 힘드시면은 제일 먼저 다가가서 쓰게 되는 방법이 이 손바닥 필담 같습니다. 마지막은 근접수어 및 촉수어입니다. 수어는 수화라고도 많이 쓰죠. 저도 궁금했는데 이거 둘 다 맞는 말이라고는 합니다. 다만 수화 언어를 줄여서 수어라고 하며 수어를 한글, 영어 등과 같이 하나의 언어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수어라고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져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농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농인이 아닌, 즉 청각장애 없이 말을 하고 들을 수 있어서 수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청인이라고 합니다. 농인들은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며 이들 중 시각장애를 함께 갖게 된다면 잔존 시력으로 근접수어를 사용하거나 시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촉수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접수어는 이용자의 잔존 시력 정도에 맞춰 수어의 범위나 거리를 조절하며 소통을 하고 촉수어는 수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상대방이 수어로 어떤 말을 하는지 느끼면서 소통합니다. 촉수어라는 것을 저도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저게 처음에 가능한가 싶었는데 수어를 잘 하시고 오랫동안 촉수어를 사용하신 이용자분들께서는 수어를 보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손해대화 소통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농인 문화 중 하나인 얼굴 이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시각장애 기관이다 보니까 농인이나 수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가볍게 소개할 수 있는 농인 문화를 생각해보다가 얼굴 이름을 가져왔는데요. 수어에는 기본적으로 지문자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문자는 한글의 자음모음을 수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기역은 이렇게 기역이 요 지문자 수어고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지문자 수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문자는 수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단어, 예를 들면 사람의 이름, 새로운 사물, 장소 등은 상응하는 수어가 없어서 지문자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 몇 자를 매번 지문자로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특징을 살린 얼굴 이름을 만들어 소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농인 문화다 보니까 저희 청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인분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얼굴 이름이 그들 사이에선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도 이용자분들이 얼굴 이름을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락앤롤 모양 요 수어를 얼굴 옆에다 대면 이게 헬렌 켈러라고 해요. 그리고 학습이라는 수어는 손등을 입 앞에다가 두고 한 2바퀴 정도 돌리는 게 수어여서 이 두 개를 합친 이거를 저희 얼굴 이름으로도 이용자분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첫 번째 시청각 장애인 학습센터이다 보니 헬렌 켈러 수어와 학습을 합쳐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통법들을 보면 시청각 장애인들은 개인별로 다양하게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통법이 같더라도 장애 정도에 따라 이용자분 개별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세부 방법들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희는 올해 이용자 요금의 필요에 따른 소통 방식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또는 지원을 할 예정이며 직원들의 소통 능력 또한 같이 좀 더 강화하여서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청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